안녕하세요. 2024년 1월 새해 벽두부터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후보, 미국 대사, 야당 대표 테러 사건. 아무리 싫은 정치인일지라도 테러를 한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테러를 한 사람만 죄 있다 하기에 우리나라 정치는 너무 극과 극의 대치를 수십 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테러는 절대 또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자작극일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정말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일말의 의문 없이 진실이 밝혀졌으면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되었든지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적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야 대립은 정부 수립 이전 사상 논쟁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가 정부를 수립하고 여야가 생기면서 계속된 대립이었습니다. 사상 논쟁은 군부 세력이 집권하며 강력한 억압과 처벌 속에 힘을 쓰지 못하고 압력하는 수준이 되었는데, 군부 독재를 연장하려는 세력을 몰아내려는 민주 세력이 생겨났고, 민주 세력에 사상 세력이 섞여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민주주의 세력으로 성장했다고 저는 봅니다. 군부 독재 세력의 막강한 힘에 대적하기 위해 약자인 민주주의 세력은 누구라도 손을 잡아야 했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들 속에 합류한 것입니다. 제가 다니던 1980년대 대학가에서 민주주의 운동 좀 한다는 소리를 듣는 학생들은 NL, PL 등 공산사회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동아리, 모임 등에 가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군부 세력의 경제발전 논리와 민주 세력의 민주주의 논리는 어느새 고착화되어 끊임없는 갈등을 생산했고, 현재에 이르러서도 갈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2024년 세계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국가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선진국에 편입한 유일한 국가, 가난해서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해주는 유일한 국가, 세계 경제 10위권 대국, 세계 군사력 6위권 군사 강국, K-팝, K-푸드 등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무려 국민 IQ 105로 세계 1등인 국가, 세계 여권 파워 5위권 내의 국가, 세계인들이 보는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국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난 70여 년간 얼마나 훌륭하게 이 나라를 발전시켜 왔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헬조선이라며 대한민국을 버리고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모르면서 하는 소리겠지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어 하는데 말입니다. 제 아들은 스페인에서 4년 유학을 했는데 다시는 유럽에 가서 살지 않겠다고 합니다. 느려터진 행정 업무, 답답한 와이파이, 불편한 교통 등등 대한민국이 결코 지옥이 아닌 것을 아들이 스페인 생활을 하며 겪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자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이며 지옥이라며 탈출을 꿈꿀까요? 대한민국 경제인들은 너무 잘하는데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국에서 30년을 살았던 기자가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서로 편을 갈라 싸우는 당파성 문제가 있는 민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럴 법도 한 것이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나 긴 세월 전라도민들을 욕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관이 전주이고 제 아내는 전라도민 핏줄입니다. 장인은 나주 출신 정치인이었고 장모는 한평 출신입니다. 제가 아는 장인과 장모는 경상도민 저에게 욕을 먹을 만큼 이상하지 않았고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사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라도민들은 경상도민들을, 경상도민들은 전라도민들을 그렇게 욕을 하며 서로 비방할까요? 제 생각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극과 극으로 갈라져 서로 죽일 듯 싸우는 하나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해 보려고 합니다. 전라도민들이 최고로 경상도민들을 욕하는 것이 1970년대 경제개발이 한창 진행되는 시점에 전라도민들은 소외됐고 그 기간 경상도민들에 비해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경상도민들이 집권하고 있는 정권에 불만을 가진 것이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당시의 경상도에는 철강, 자동차, 조선업 등이 자리를 잡고 대한민국의 부를 키우는 중추 역할을 하는 시절이니 전라도와 경상도는 경제 측면에서는 비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경상도에 비해 전라도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라도민들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권을 잡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이것은 표를 모으기 위한 좋은 명분이었을 것입니다. 이 좋은 명분은 경상도와 전라도라는 편을 갈랐고 수십 년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군부 세력과 민주 세력의 대표들이 모두 이 세상을 떠난 지금도 말입니다. 지금까지 갈등을 먹고 살아온 정치권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갈등의 요소를 생산하며 갈등을 이용하여 표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툭하면 지역 갈등, 친북 프레임, 친일 프레임, 젠더 갈등. 사실 전라도민과 경상도민의 갈등을 앞에서 언급한 대단한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만든 것을 생각했을 때 전라도민들은 경상도민들을 이해해야 하고 경상도민들은 전라도민들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식민지와 전쟁의 폐허가 된 국가, 미국과 일본이 수출 비중이 70% 이상인 나라가 중진국을 표방하며 제철소를, 조선소를, 자동차 공장을 어디에 지었어야 했을까요? 군산에? 목포에? 군산에서 목포에서 미국으로 가는 일본으로 가는 물류비가 경상도, 포항, 울산, 부산 대비 얼마나 더 들까요? 1970년대 목포항이 군산항이 대형 선박이 운행할 수 있을 정도로 수심이 되는 항구였을까요? 수심이 안 된다면 대형 선박이 운행할 수 있는 항구를 만들 기술력이나 있었을까요? 1970년대 우리나라는 수출에 집중해야 했고 빠른 성장을 위해 국가가 부유해지는 것이 우선인 시대였습니다. 있는 것을 최대한 사용하고 돈이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곳,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는 곳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이 가난이 이처럼 세계인들이 추앙하고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전국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하며 경상도, 전라도, 헐벗은 산에 나무를 심었고 통시를 없애고 화장실을 만들어가며 온갖 질병에서 벗어난 국가가 되었습니다.
만약 당시에 전라도 출신 대통령이 집권했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 결정으로 대형 선박이 다닐 수 없는 항구와 먼 거리는 더 비싼 물류비, 이것은 물건값의 상승을 뜻하고 수출이 어렵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떤 국가가 되어 있을까요? 경상도와 전라도를 산업화 이전으로 보면 어떨까요? 산업화 전 농업국가 시절 대한민국의 모든 인프라는 전라도를 향했습니다. 전라도의 풍부한 농산물을 이동시켜 온 국민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전라도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상대적으로 빈곤 지역인 보리문디들, 경상도 정치인들이 갈등을 조장하며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전라도를 향하는 인프라 절대 반대, 경부고속도로 절대 반대, 호남고속도로 절대 반대. 2024년을 사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의 현대화 역사를 어느 정도 겪은 사람들로 단편적 역사만 보지 말고 긴 역사를 둘러보는 생각을 하고 앞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상도민들만 잘했고 전라도민들은 못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경제부국은 어떤 나라가 되었든지 정치가 안정되고 민주주의가 정립된 나라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또 일부를 억압하고서라도 전 국민이 잘 사는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사상입니다. 못 사는 민초들 배불리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데 싫다는 민초가 있을까요? 민초들이 자신 세대에 배불리 먹고 살기에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만큼 좋은 사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후대 세대들은 다 굶주리고 살라고 강요하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소련 공산주의 붕괴와 북한 공산주의를 보면서 중국 공산주의가 공동부유를 본격적으로 주장하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부자들의 돈을 강제 착취하는 것이 경제에 얼마나 독이 되는가를 보았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중국 경제는 공산주의 사상 아래서도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공산주의 아래서도 경제는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 경제가 발전한 기간 중국 공산당은 경제민주주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민초들을 다 같이 배불리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경제민주주의를 파기하고 공동부유를 주장하며 공산주의 본연의 모습, 개인의 자유, 개인의 경제를 억압하기 시작하며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더하여 미국의 견제로 더욱 가속화된 가난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면 내부적으로 불만이 쌓이게 되는데 내부에 그냥 두면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이 불만을 외부적으로 돌리고 그곳에서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와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되고 약소국을 침략하는 것마저 스슴치 않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한 국가에 누가 투자하며 누가 친하게 동반 성장을 논의하겠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는 장기적으로 경제대국이 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군부가 더 오래 장기 집권을 하며 민주주의가 발전되지 않았다면 이처럼 세계가 칭찬하는 국가가 되지 못했고 전제 군주가 집권한 가난한 나라가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전 국민이 잘 사는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사상입니다. 전라도민들이 이렇게 좋은 민주주의가 이 나라에 뿌리 내리게 했습니다. 전라도민들이 상대적 빈곤이라는 갈등에 기대었지만 민주주의 나라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게 한 것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없어지면 경제는 금방 침체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공동부유를 주장하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 회사를 국유화한 것을 계기로 중국 경제가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지는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경제의 꽃은 창의성입니다. 한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국가를 먹여 살리는 것을 우리는 익히 보아왔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 그러하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등이 대표적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 또는 일부를 억압했으라도 라고 주장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 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는 창의성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민주주의지만 또 실패했다고 소리를 듣는 민주주의지만 민주주의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알기에 민주주의가 부족한 것을 적당한 제도와 법으로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문제를 해결한 보다 나은 새로운 사상이 나타날 그날까지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전라도 민들은 민주주의를 세운 이들이기에 더욱더 지켜내야 하고 이 민족의 경제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지켜야 하는 이 민족의 자랑스러운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발전에 혁혁한 공헌을 한 민주주의를 새롭게 발전시켜 민주주의 사상을 준 세계에 되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이 민족에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국이 된 것은 먼저 가난을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순서에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 가난했던 우리나라 1970년대 민주주의가 먼저 들어와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경제를 일으키려고 했다면 지금의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을까요? 세계 인구 부국, 인도와 우리나라는 비슷한 시기에 독립을 했는데 인도는 민주주의를 먼저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민주적으로 경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선거, 투표에 철저합니다. 물론 선거, 투표로 대표되는 민주주의가 좋긴 하지만 성장하는 빈민국에는 독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뭐 하나 하려 해도 투표, 의견 수렴, 절차 등등등 세월은 흘러가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노조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일은 막힙니다. 우리나라가 군부 독재라는 어두움을 안고 살았지만 군부가 먼저 민주 세력이 나중으로 순서가 나열된 것은 놀라운 신의 한 수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군부 독재를 어찌 욕하며 민주 세력을 어찌 욕하겠습니까? 생각할수록 이 나라의 발전은 누군가의 잘 짜여진 각본으로 여겨지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로 늘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런가 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경상도민들은 농경시대에 가난한 것이 한이 되어 적당한 잘 살아야 한다는 한과 이 나라 경제를 일으키기에 아주 적합한 빠른 행동이 있었습니다. 또 전라도민들은 농경시대에 먹고 사는 것에 부유한 것으로 인해 사상적 풍요는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놀라운 협수력으로 민주주의를 일으키기에 아주 적합한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경상도에는 1985년경 면 단위의 교회가 들어왔는데 전라도에는 작은 마을에도 교회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서구 민주주의는 성경의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 성경을 먼저 받아들인 전라도 민들이 민주주의를 일으키기에 아주 적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도민과 전라도민을 하나로 엮어줄 완충 비슷한 성격을 가졌던 충청도민들의 구성은 놀라운 이 나라의 조합이고 이들 세 가지의 구성과 또 다른 성품의 강원도,
경기도인들이 한강가에 모이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서로 지지고 뽑고 싸우는 중에도 놀라운 국가를 건설한 것입니다. 이제 산업화 시대를 지나 세계화 시대에 이르러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고 대형 항구나 공항을 건설할 기술 능력이 충분한 시대가 되어 광양, 군산, 당진 등의 서해안 근역의 필연적 발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상도민들의 볼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발전의 단계라 생각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경상도에도 전라도에도 비슷한 발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 역사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잘해왔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대단한 개성을 가진 지역이고 하나 되었을 때 얼마나 위대한 힘을 낼 수 있는가를 가감없이 보여준 백성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빚에 무너질 때 한 지역도 빠짐없이 금을 내어주었던 사람들, 2002년 월드컵 4강 응원에서 보여준 하나 되었던 사람들, 정말 대단한 백성들입니다. 일제강점기 수십만이 죽어가도 찍소리 못했던 중국인들, 그러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만 명이 죽어가면서도 끊임없이 독립을 위해 내가 죽어가면서도 일제 침략자들에게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며 투쟁했던 조상들의 후예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자랑스러운 5천년 역사의 민족이고 정말 자랑스러운 백성들입니다. 미국의 한 교수님이 그러시더군요. 세계 기후재앙 문제를 해결할 국가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인도도, 일본도, 독일도 아닌 오직 대한민국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역사적으로 보여온 모습을 보고 내린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백성들인데 왜 이리도 갈등 속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긴 역사의 시선이 아니라 4년이라는 짧은 시선을 가진 사람들, 오늘날 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의도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에 의해 그렇게 갈등의 세월을 살아야 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4년의 권력을 잡으려고 표가 보이면 물불 가리지 않는 이들, 이런 구실 저런 구실을 내세우며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의 열매를 따먹는 이들, 이렇게 갈등이 일반화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에서도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며 시민의식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평가받는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프리패스하는 대우와 칭찬을 듣는 국민들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최고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마저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칭찬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저 문맹률의 나라, 배우기 쉬운 한글의 영향으로 누구나 쉽게 지식을 접하고 세계에서 IQ 1등 국민으로 최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최고의 평가단이 되었고 그로 인해 최고의 품질만 존재하는 나라가 되어 한국에서 성공하면 세계에서 인정받는 샘플 국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민주 국가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4년이라는 짧은 시선에 휘둘리면 어떤 사회가 되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가적 소모를 감내해야 하는지, 그래서 국민은 긴 역사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깊이 알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긴 시선을 가지고 긴 시선에 적합한 사람들이 여의도에 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짧은 4년의 시선을 가지고 갈등을 조장하여 표를 사려고 하는 이들에게 본을 보이며
이 땅에서 더 이상 짧은 시선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이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1980년도 데모 구호가 2023년도에도 국회의사당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다는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이들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재발이나 갈등을 조장하는 구호가 사라지는 2024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의도 언어는 분명 변해야 한다는 것을 온 국민이 공감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세계는 산업화를 지나 세계화도 지나 격변의 양극화, 신냉전 시대, 지정학이 판치는 새 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격변의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언어가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에 지정학에 대한 대처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러하기에 머리 영특한 우리 국민들, 세계 IQ 1등 국민들이 머리로 서로 잘한 것은 칭찬하고 본의 아니게 피해준 것, 알아줘야 할 것을 몰라준 것을 서로 미안해하며 세계에서 제일 좋은 머리 맞대 토론하고 세계가 인정해주는 세계 최고 시민의식을 발휘해 서로 존중해주고 자유를 인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1등들이 맞대는 머리를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문제는 이것을 알고 이끌어갈 지도자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이 땅에 오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 나라 백성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